옛날부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사람들은 솔직한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좋아요? 하면 네, 좋아요. 뭐 이런 식이죠. 어때요? 라고 하면 그냥 좋은 얘기만 한다든지. 물론 비판적인 사람과 정말 솔직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좋은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물어보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혹은 잘못된 결과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잘 알려졌고, 요즘에 학자들은 혹은 기업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사람의 생체 데이터, 생체 신호는 거짓말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뇌파, 그다음에 눈동자의 움직임, 어디를 보느냐 이런 거 분석하고, 또 우리의 표정 같은 거, 표정 분석을 하고, 사람들의 그런 인체 데이터, 생체 데이터를 분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더 호감을 가지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한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경영 쪽에서도 많은 사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자의 광고를 만드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뻔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약간의 폭력성이 들어간 거였어요. 누가 누굴 괴롭히고 막 그런 거. 뭐 폭력성이라기보다 뭐 톰과 제리 같은 거 있잖아요. 서로 괴롭히고, 사실은 이게 서로를 괴롭힌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재미있고 시각이 가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좋으냐고. 그랬더니 폭력성이 없는 거, 사람들이 그걸 더 선호했어요. 그런데 뇌파를 측정하고 사람들의 생체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더 호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선택했고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좋았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속마음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셔널한 것, 특별하게 네거티브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것이 오히려 마케팅에선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말로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 생체 신호를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뇌파. 뇌파를 이 사람이 뭘 생각한다라는 그 생각을 정확하게 안다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을 두 가지를 보여줬을 때 이 시그널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 팍 나와요. 관심이 있을 때 이게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뇌파도 전기 신호예요. 우리 몸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근육을 움직이면 근육에서 나오고, 심장 박동을 계속 전기 신호가 나오고, 그다음에 뇌파도 전기 신호가 나오죠. 그 전기 신호가 갑자기 확 나오면은 A를 보여줬을 때 확 나온다, B를 보여줬을 때 별로 안 나온다. 그럼 사람은 A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물어보면은 나는 B에 더 관심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눈동자 움직임. 사람이 관심 있는데 눈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홈페이지라던가 혹은 팜플렛이라든지 사람들의 시선의 움직임을 따라서 정보들을 배치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많이 볼 수 있는 요소를 배치해서 그 옆에 관련된 정보를 같이 배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광고인데 애기가 나와요. 한 광고는 똑같은 애기가 여기를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애기가 옆을 보고 있는 광고는 그 광고에 어떤 다른 문구라던가 뭐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애기가 옆을 보고 있는 광고는 애기를 안 보고 제품을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정면을 보고 있는 광고는 제품을 안 보고 애기를 보더라는 거예요. 사실 애기는 모델이고 제품을 보게 해야 되는데, 애기가 얼굴이 앞을 보고 있으니까 눈이 마주치니까 애기를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광고는 좋지 않은 광고예요. 사실 애기가 귀엽지만 사실 제품을 보게 해야 되거든요. 애기 밑에 있는. 그래서 애기가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애기가 옆을 보고 있는 광고를 채택을 한 거죠. 사람의 눈은 더 정확하니까. 그런데 물어보면은 애기가 정면을 보고 있는 광고를 더 좋아한다 그래요. 왜냐면 애기가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애기를 보면 안 되고 제품을 보게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표정 분석 같은 거, 웹캠 같은 걸로, 웹카메라로 사람들의 표정을 봤을 때 사람이 이제 웃고 있다, 뭐 해피한 감성을 가진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그런, 이미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모의 면접, 인공지능 면접 있죠? 인공지능 면접 같은 거, 컴퓨터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뭘 물어보는 면접이면 무조건 표정을 밝게 하세요. 많이 웃고 자신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딴 데 보지 말고 카메라를 직시하고,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요.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인터뷰에 응하는지 이거를 자동으로 분석을 하는데, 밝은 표정, 긍정적인 표정, 그 다음에 시선 처리,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판단할 거예요. 우리 좀 이렇게 긴장해 있고 굳은 표정이고 머뭇머뭇하고 딴 데 보고 이러면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 친구는 뭔가 좀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지도 모르는 거죠. 인공지능 면접 시대가 왔잖아요. 언택트 시대에는 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사람의 감성이라는 것도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얼마나 행복하다 이런 걸 잘 모르지만, 행복감 쪽으로 더 사람이 감성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별로 안 좋은 감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스크리닝하고 선택하는데 인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결국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마케팅, 회사에서 산업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뭔가 활동들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